한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광주의 큰어른 조비오 신부가 선종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도 나눔과 봉사활동에 애를 썼습니다. 서울 수서역으로 가는 또 하나의 고속철 SRT가 조만간 운행됩니다. 호남선에 몇 편이 배분될지 관심입니다. 광주의 학생 수가 내년에 20만 명 선이 무너집니다. 학생 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학원들의 생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건과 관련해 불법 사채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지역 유력 인사와 조직 폭력배가 입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조비오 신부가 오늘 새벽 선종했습니다. 오랜 기간 광주의 큰 어른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오셨지만 암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고인은 마지막 가는 길에도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에 애를 썼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교사 전투 선고라. 80년 5.18 민중항쟁에 시민수습위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조비오 신부. 모진 옥고를 치르고 신군부의 억압 대상이 됐지만 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특히 5.18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는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적극 가담자들 그리고 그 주모자들은 다 법적으로 반드시 그 죄의 과가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던 조 신부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운명했습니다. 5.18 기념재단 초대 이사장과 조선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여줬던 큰 어른으로서의 고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은 5.18 재단 설립 당시에 광주 의견을 모아주시고 밑거름이 되주셨습니다. 고인은 38년 동안 사목 생활을 마친 뒤에는 이웃사랑과 봉사활동에 애를 썼습니다. 가난한 이웃과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아자매원을 돌보느라 고인의 통장에는 언제나 잔액이 없었습니다.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몸과 책까지도 기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남모르게 가진 것을 모두 나누고 사셨습니다. 조비오 신부 장례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회장으로 치러지고 오는 23일 오전 장례 미사를 거행한 뒤 담양 천주교 공원묘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치권이 일제히 논평을 내고 조비오 신부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더민주 광주시당, 국민의당과 정의당 광주시당 등은 일제히 애도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뜻을 이어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도 추도사를 통해 어지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주신 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광주 시민들의 애도 속에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출발하는 고속철 KTX와 함께 서울 강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또 하나의 고속철 SRT가 곧 운행을 시작합니다. 호남선에 몇 편이 배분될지가 관심인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물밑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수서역과 광주 목포를 오가는 또 하나의 고속철인 수서발 고속철 SRT가 오는 12월 개통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 MBC와의 통화에서 통상 상업운전 한 달 전부터 예매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중 운행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호남선에 열차가 몇 편이나 배분될지입니다. 호남선에는 최대 왕복 36편, 경부선에는 68편의 SRT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용산발 KTX 48편에 수서발 SRT 36편을 더하면 이론상으로는 총 84편이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게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70편과 80편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서발 고속철에 쓰일 열차를 코레일로부터 빌려 써야 하기 때문인데 수서발 열차가 늘어나는 만큼 용산발 열차가 줄어드는 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 열차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용산발의 축소가 취소가 되고 또 수서발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도 포화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경부선에 열차를 더 편성해야 한다는 영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강한 게 현실입니다. 호남 KTX 이용객, 특히 이제 광주 송정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수요가 지나치게 낮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면서 이번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송정역의 수요에 맞게 KTX를 정편해야 한다. 호남선과 경부선에 얼마의 열차를 배분할지는 오는 10월에 있을 국토부 선로배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에서도 학생 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초중고학생 20만 명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육의 질 악화를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올해 광주의 초중고교 학생은 20만 5천여 명. 그런데 내년엔 19만 6천여 명으로 2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8년 29만 5천여 명이었으니까 30년 만에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더욱이 10년 뒤엔 16만 8천 명, 오는 2040년엔 15만 5천 명으로 반토막 납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생 수 절벽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서 교육당국이 TF를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생 수가 줄으면서 이제 고등학교라든가 초중고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한시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와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학생 수와 학급 수 등과 연계된 정부의 교육 지원금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이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논의에 불을 지피게 돼서 밀어내기 배정에 따른 원거리 통학 등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개연성도 큽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학생 수 감소는 교육당국에 큰 숙제와 고민을 안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경기 불황까지 겹쳐서 학원들의 생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지난 4년 사이 400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 신흥주택지구의 학원과 밀집 지역. 건물마다 영어와 수학 등 각종 교과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한 건물에 같은 과목 학원이 두세 개씩 들어서 경쟁하는 곳도 많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공과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고 최근엔 그나마 수강생이 줄고 있어 걱정이 큽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학원들끼리 원생을 뺏고 뺏기는 치열한 생존 경쟁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2011년 3,500곳이 넘던 교과학원은 지난해엔 3,300여 곳으로 4년 사이에 200곳 이상이 줄었습니다. 1,400곳이 넘던 음악, 미술 같은 교습소 역시 같은 기간 200곳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반면에 비용이나 진입 부담이 적은 개인 과외는 3,100여 곳으로 3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안에서 여기 잘 가르쳐갖고 그 안에서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 게 맞지. 옛날처럼 막 10억 투자 해갖고 학원 해갖고 한 돈도 다 무너질 거니까. 이렇게 무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교습 시간이나 불법 과외 교습소 등을 운영하다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경고 등을 받은 경우도 지난 한 해만 1,3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 여파에다 학생 수 감소까지 겹치며 학원들의 생존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017학년도 수시 모집 마감 결과 전남대는 2,717명 모집에 17,630명이 지원해서 6.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선대는 3,200명 모집에 16,284명이 응시해 5.1대 1, 호남대는 6.12대 1, 동신대 4.53대 1, 광주대 4.55대 1, 남부대와 광주여대도 각각 4.57대 1과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도 취업난을 반영하듯 항공 서비스나 프라임 학과 등 특성화 학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5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광주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건 기억하시죠? 시행사 대표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사건 배후에 있던 지역 유력 인사와 조직폭력배 간부를 입건했습니다. 불법 사치를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혐의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액만 380억 원에 이르는 광주 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건. 경찰이 분양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시행사 대표 박 씨가 여러 명과 수십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건물 임대업자인 A씨는 박 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1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11억 원을 받아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광주에 이제 현금이 있는 이제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덥석인 줄 쌌겠지. A씨는 지난 16년간 광주 북부경찰서 민간협력위원으로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지난 5월 경찰서장과 간부급 경찰들에게 술접대와 대리운전비 등을 제공하고 술자리 직후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경찰을 개입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A씨는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민간협력기구 성격인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소속위원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박 씨에게 사채를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혐의 등으로 모 조직폭력배 간부 B씨 등 4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자식 같은 농작물을 걷어들이는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수확철의 불청객, 농작물 절도범도 이렇게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최악의 무더위로 수확량이 줄어들면서요. 농작물 가격이 크게 치솟으면서 예년보다 활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올해만 벌써 38건의 농작물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는 총 135건의 농작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해마다 10여 건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요. 수확철이 아니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농촌이라 인적이 드물고 또 별다른 방범장치 없이 농작물을 보관하는 게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경찰서는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추와 벼 등을 안전하게 건조하도록 주민들에게 주차장까지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농도인 전남에서도 참고할 만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올해 쌀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수확된 벼는 50만 톤 정도로 예상 생산량의 15%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쌀 수확철 이후 350만 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쌀값은 더욱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양곡 도매시장의 쌀 가격은 전남 쌀의 경우 33,250원에서 27,500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광주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유치원생과 교사 10명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광주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공원에서 유치원 교사 48살 A씨와 6살 B군 등 10명이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단체로 산책을 하던 도중 벌 쏘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배구 코치의 학생 성추행 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또 교장 등 지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대응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고 체육회와 연계 성폭력 예방 등 인권 교육을 할 방침입니다. 광주 동구가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치매 예방 홍보와 노인 우울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결혼을 미뤄온 고려인 가족들을 위해서 광산구 우산동 아름다운 컨벤션에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나주시보건소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발관리사를 양성해 지역 경로당을 중심으로 발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보성군 보건소가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과 찾아가는 구강관리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문화 콘텐츠 전시회인 2016 광주 에이스페어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37개 나라에서 43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합니다.